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퇴근길 쇼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삭제하고 문제 해결하고 다시 작업하느냐고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트럼프가 뭐 마이너스 금리 뭐 얘기하면서 연준을 비난했는데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이 부분. 그리고 중국이 해외 기업에 구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HLB가 이제 저항에 또 온 것이냐. 단기 급등 나오면서 저항에 또 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자, 일봉 차트로 보면은 전일 그냥 하루 쉰 거죠. 뭐 크게 밀린 것도 없고 약보합권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쉬는 정도의 흐름이었다. 위쪽으로 27,10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 FOMC 끝나고 뭐 좋은 소식 들리던지 아니면 미중무역 협상 좋은 소식 뭐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뭐 확정이 되던지 해야지 좀 돌파를 해보겠다라는 것 같죠. 이번에 27,100포인트 돌파하면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기 때문에 경계감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뭐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면서 연준을 비난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좀 잠잠했었죠. 연준 비난하는 게. 중국이랑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좀 마음이 놓였구나, 급한 마음이 좀 가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현재 FOMC 정례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면은 이제 뭐 발표가 날 거고 트럼프가 비판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타국을 추종해서 여타국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자는 거에 여타국은 뭐 일본하고 뭐 유럽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타국을 추종해서 우리도 가자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지식인들은 다 이런 반응이에요. 마이너스 금리가 만병통치약인가? 어, 그렇잖아요. 만병통치약인가? 그렇다면은 일본은 왜 지금 저렇게 경제가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가? 불안해하고 고민하는가? 이건 실제로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 뭐 지식인 분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난달에도 발언했고 뭐 기존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FOMC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은 뭐 인하 쪽으로 뭐 0.25%포인트, 0.25bp 인하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번에 인하하면은 12월까지도 기존에는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부분을 뭐 시장에서 흐름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물음표가 됐어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과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인데 이 부분이 1단계 합의의 뭐 잠정적 합의 수준이죠, 지금. 1단계 합의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단계 합의가 예상보다 좀 더 큰 규모, 대체 얼마나 큰 규모길래 큰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최하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거 딜이야 아니면은 휴전협정이야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상보다 큰 정도지 엄청나게 큰 빅딜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트럼프가 언론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신속하고 큰 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1단계에서 엄청 커진다기보다 1단계에서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어도 이건 곧 2단계 딜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글쎄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확률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금리 인하는 이번에는 인하되는 다음 금리 인하는 뭐 내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볼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상무부가 급한 것 같습니다.
상무부가 자,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기술 이전 우린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강제하지 않겠다. 강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강제 이전 안 하면은 뭐 중국에서 판매 못 하게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서 동등한 시장 접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미세 조정하겠다. 얘네 미세 조정으로 안 돼요. 큰 조정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뭐 제 생각엔 그래요. 당장은 해외 투자들 유치해야 되고 지금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탈중국 현상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강제 기술 이전이라던가 지적재산권 문제라던가 그리고 중국산 관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리커창이고 보고 삼성 방문해가지고 아유 대단한 기업입니다. 삼성을 본받아야 된다. 삼성 우리한테 또 투자를 해달라.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중국은 아직 지금 인구가 워낙 많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G2의 G 올라가고 한 거는 이제 GDP 같은 부분인 거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에요. 신흥국이에요. 경제 규모가 큰 거지. 그렇다면은 아직도 투자를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발전할 게 많이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국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에는 심각한 타격이 되고 특히 지역 경제들 있죠. 지방 쪽에 공장들 계속 짓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떠나고 하면은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기죠. 중국도 임금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쟤네도. 그리고 지방 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고요. 타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6% GDP 성장률. 이거 간당간당하죠,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데 저렇게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무부에서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발 양보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 시장 기존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진출해가지고 뭐 엔터사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 진출했는데 쥐들이 막았잖아요. 니들 그냥 한국 기업 못 들어와. 이제 너네 들어오고 싶으면은 중국 기업이랑 합작법인 세워서 들어와. 나눠 먹자. 그냥 가져가는 꼴은 못 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게임 같은 경우 허가 안 해준다. 뭐 우리나라는 뭐 사드 보복 같은 것도 있죠. 무슨 지들은 대국이라면서 우리는 소국이고 대국이라면서 굉장히 쪼잔해요. 대국인데 합작법인식으로 하고 지적재산권 인정 안 해서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죠. 복제품 같은 경우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죠. 강제 기술이죠. 심지어 합작법인 하면은 합작 기술이니까 한국 기술력 우리한테 반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력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 디스플레이나 뭐 현대차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중국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쟤네가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 분야의 산업들은 중국에다가는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건비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외 쪽으로 지으려는 건 알겠는데 공장을 증설하고 하려는 건 알겠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본인들의 큰 먹거리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의 CEO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겠죠. 저보다 기업 운영 쪽은 뭐 더 잘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이슈는. 그래서 다우지수는 쉬었다. 나스닥은 저항 이미 돌파해 있잖아요. 당연히 쉰다.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돌파했다가 또 쉬었다. 그냥 쉰 거예요. FOMC 앞두고 경계감. 그럼 우리나라 지수 어땠느냐? 우리도 쉬었다. 뭐 별 다른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예요. 경계감으로 해서 쉬는 거고 수급 동향 어떻게 됐느냐?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좀 쉬었는데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매도한 거 없어요. 그 연기금 비롯해 갖고 기관이 좀 매도했지. 2천억 정도.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조금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제 상승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풋옵션도 청산했어요. 하락 포지션도 청산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놨어요. 조정은 받아도 밑으로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중립 이하인데 큰 하락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수급이 큰 하락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큰 하락이 나와도 다시 바운딩이 나오는 수급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2050포인트까지 뭐 흔들기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꽤 큰 하락이 나왔죠. 근데 바운딩이 나온다고요. 지금 수급이면은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수급이 지속되면 그래서 그렇게 나쁠 게 없는 수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립 이하 정도. 좋은 수급은 아니지만 중립 이하 정도는 된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만 뭐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는데 그래서 코스닥은 소폭 조정 받았죠. 근데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0.5%나 0.6%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쉬는 정도 구간이에요. FMC 저 통화 정책 나오는 거 확인하고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거 들어보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계감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쉬었다. 오늘은 한마디로 쉬었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그쵸? 제가 계속 쉬었다 하는데 삼성전자 5만원 위쪽에 있으면은 매물 소화 구간 필요하고 52,500원 저항이고 52,500원 갔잖아요. 한 차례. 그러면 당연히 뭐 5만원 구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이치잖아요. 쉬었다. 쉬어가는 흐름이다. 삼성전자. 간단하죠? SK하이닉스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좀 우려감이 있고 블록딜도 있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적 발표가 나면은 재료 노출로 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반등이 잘 나왔고 82,000원, 83,000원 두들겼는데 여기 돌파는 당장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쉬었다. 똑같아요. 이것도 쉬었다. 그리고 이 현재 구간이 기존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던 하락 추세 밴드 상단 구간이죠. 이 구간에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지지력 테스트 정도 하고 다시 올라가면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안쪽으로 해서 뭐 8만 원 전후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21선 이탈하거나 하면은 잘못하면 요 하단으로 와서 77,000 아래쪽으로도 한번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세요. 혹시나 약세가 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밀렸다가 바운딩이 나와야 된다. 그럼 다시 요 하락 추세를 또 돌파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는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내일 횡보 한번 나오고 반등 나오든지 그냥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쉬었지만 반등이 필요한 하이닉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셀트리온 20만원 넘어갔을 때 여기 딱 붙여놨을 때 한 차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조정받아도 얘가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죠. 20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횡보하면은 잘못해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20만 원을 저항으로 여기고 한 차례 쭉 밀렸다가 올라가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더 들어간다. 20만 원에서 양봉 하나 세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이 요즘 너무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해줘야 되는 걸 다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을 정말 잘 듣는다는 게 아니고 18만 원 돌파할 때도 이제는 18만 원 그만 건드리고 18만 한 7천 원에서 8천 원 사이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한 차례 조정이 나오면은 18만 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8만 원 이탈해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다. 18만 원에서 유지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18만 8천 원 갔죠. 이날 종가가 18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조정받고 18만 원 잘 유지해주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유지한 다음에 양봉 세워내면은 흐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만 원 돌파했어요. 20만 원 여기 딱 붙여놓고 나서 두 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여기 붙여놓고 나서 거래량이 좀 약하네요. 그럼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그래서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0만 원 구간에 있으면 안 되고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봉 하나 나오면서 이제 좀 쉬는 구간이 나와도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너무 잘 듣네요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휴식이 나왔는데 음봉이 뭐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갭상승 나왔는데 살짝 살포시 밀린 거라 1%도 안 밀렸어요. 아주 뭐 셀트리온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그 소외주가 자 보시면은 그동안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입니다. 40만 원대 있던 종목이 40만 원 중반대 있던 종목이 지금 10만 원 초반까지 갔어요. 4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나 이제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하신 분들이나 주도주로 교체할 수 있는 뭐 좋은 타이밍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15만 5천 원 돌파할 때 아주 좋았고 이 13만 원 돌파할 때도 아주 좋았고 여기가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도 있었죠. 여기 한 14만 원 구간도 있고 15만 5천 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양봉을 강력하게 지금 세워줬습니다. 뭐 신제품 출시 효과 좋았고 신제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효율화를 통해서 뭐 실적이 개선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0.6%뭐 상승했다라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급등한 거에 대해서 뭐 충분한 근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은 18만 원 이탈하면은 미련 없이 정리 한번 하고 밑에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주도주를 교체하든지 하고 만약에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온다? 그럼 20만 원 전후 이렇게 오면은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20만 원 전후에서.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도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광군제까지 하고 연말 소비 시즌까지 해서 빛을 한번 보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은 뭐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반등 시에 교체하는 관점입니다. 저 위에서 물려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11만 원대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구간 이제 20만 원만 와도 훨씬 좋은 구간이잖아요. 네. 손실이 많이 줄어든 거고 밑에서 매수하시면 13만 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0만 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심리에 맞춰서 같이 정리를 하고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지도 뭐 함께 뭐 급등을 했죠. 뭐 더 많이 올랐어요, 아모레지. 그래서 10.85% 똑같습니다, 아모레지도. 만약에 내일 상승이 정체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 실현을 좀 할 것 같아요. 계속 뭐 위쪽으로 뻗어나간다 하면 좀 더 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가 17만 5천 원 이 구간 기존에 10만 원부터 해서 2만 5천 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만 5천 원, 15만 원, 17만 5천 원, 20만 원. 20만 원은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20만 원을 넘어가면은 시총 1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총 1위 가능성이 높고 1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신약 허가 발표가 제대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허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분명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을 바로 탈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24일 날 프리엔디 그 FDA 미팅 사전 미팅 있은 다음에 30일 이내에 결과 나와요. 그럼 30일 정도 되는 거 이제는 뭐 오늘도 지나고 하면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한 3주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기간은 조금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HLB는 좀 휴식을 취하도록 놔두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00m를 전력 질주했어요. 400m 달리기로. 그러면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다리도 아프고 저리고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전력 질주를 했는데. 지금은 100m만 전력 질주해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HLB는 지금 엄청나게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을 좀 취하면서 심장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리도 좀 마사지하고 조물조물 해주고 해서 근육도 좀 풀어주고 그래야지 또 다시 뛰는 재도약의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20만 원 바로 넘어가면은
그럼 뭐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 나중에 탈라요. 과하게 운동하면은 다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용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 5천 원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도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요 밑에서 매수한 부분은 뭐 한 차례 정도는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뭐 나는 뭐 다시 뭐 내려오더라도 내려온 한이 있더라도 배 힘 빡 주고 20만 원까지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7만 5천 원에서 뭐 저항을 좀 받는 구간이었는데 기존에 이 구간을 갭으로 뛰어 넘어가서 그러지 사실 올라갔다가 17만 5천 원 갭으로 이탈해가지고 음봉이 강력하게 나왔죠. 그럼 여기는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17만 5천 원, 20만 원 이 구간은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매도하시면은 좋잖아요. 그래도 12만 5천 원 구간은 요 초반 요 전후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 위쪽에서 매도했다면은 뭐 좋은 일이 되는 거겠죠.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못 하신 분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또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13만 원 뭐 전후만 줘도 이제는 감사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숫자 이렇게 3 하나씩만 남겨주셔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